준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소영이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며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어요.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형의 부드러운 손길이 준노의 얼굴을 얼루만졌어요. 처음이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우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준노를 놀란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5살 독신 남자의 첫날 밤이 이렇게 뜨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소영이 바로 준노의 직장 상사인 최 부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한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의 과장인 그는 대학 졸업 후 줄곧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어요.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준우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던 그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떠난 이번 휴가였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간신히 잡히느니 조용한 산골 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힐링스테이 펜션이라는 작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준호는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창과 강으로 둘러싸이니 마을은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걸어가던 준노는 산골마을 북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건물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두향과 함께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1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준노는 창가 자리를 선택해 앉았어요. 가져온 책을 펼치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준노의 시선이 그녀에게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40분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크림색 니트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카디건 아래로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선이 준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45년 인생에서 여성에게 이렇게 강렬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며 연애보다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였는데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여성이 준노 근처 테이블에 앉자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평생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소리를 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숙한 매력을 더해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곳이 친정이라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혼자 와서 심심했는데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회사 일로 좀 지쳐서 준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김소영이에요. 이준노입니다. 소영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소영이 시기를 보며 아쉬워했어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준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놓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준노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내일도 뵐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준노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하지만 둘 다 몇 번씩 뒤돌아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영의 연락처를 보며 언제 전화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45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소영 역시 펜션에서 준노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준호는 펜션방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45살의 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카페에서 만난 이준호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마을 구경 같이 하실래요? 문자를 보낸 후 준노는 답장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소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빗으며 준비했습니다. 평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소영은 연한 분홍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니트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며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젯밤 잠 잘 오셨어요? 소영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준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설레서 잠 못 잤어요. 소영이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소영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녀의 코끝에 살짝 앉은 햇살이 예뻤습니다. 서울은 이런 여유가 없죠. 준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맞아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준노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노가 놀랐어요. 기혼자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드린 것 같네요. 준우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준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이 강변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주변으로 이름 모를 야생아들이 피어 있었어요. 소영이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술 드실 줄 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준노가 놀랐습니다. 네, 조금은.
소영이 미소 지으며 제안했어요. 그럼 막걸리 어때요? 여기 유명한 전통 주점이 있다던데 여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는 상황에 준노는 당황했어요. 여자분이 먼저 술을 제안하시다니 준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이 스울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저는 기혼자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랑은 술 한 번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항상 술 취하면 저한테 화만 내거든요. 준호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메마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즐겁게 마셔보시는 거죠? 주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즐거운 술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준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술도 달콤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영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가 볼까요? 준우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영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되네요. 소영이 준노를 바라보며 살며이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막걸리에 살짝 취한 두 사람은 강가로 산책을 나섰어요.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산책이었습니다. 소영이 자연스럽게 준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준노의 팔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45살을 처음 느껴보는 여성의 체온이었어요. 소영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기였어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볼래 됐어요. 소영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이라는 기계 취급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강변 산책로는 버드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남자를 20년 전에 만났더라면 소영이 준노를 바라보며 속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아쉬움과 함께 현재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45년 동안 여자분과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소영이 준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런 남자 요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강변에 놓인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벤치는 강이 굽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주변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영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수줍어하면 어떡해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준노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펜션에 혼자 있는 게 외로우시겠어요. 그녀가 준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영의 얼굴에 손을 대고 키스했어요. 소영이 눈을 감으며 그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준노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어요. 45년 인생에서 첫 번째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밤 외로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밤 주우가 펜션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저녁에 특별히 준비해준 레드와인을 홀짝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문을 열자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혼자 있기 외로워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주우가 문을 활짝 열어주자 소영이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펜션 내부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과 함께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드실래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펜션 테라스로 나간 두 사람. 테라스에서는 강물 소리가 들리고 발빛이 물결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와인을 나누며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소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준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소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에 관심도 없어요? 그녀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소형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노가 당황했습니다. 그의 순진한 반응을 본 소형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준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밤은 남편 생각 안 할게요. 그녀가 준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만 생각할게요.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소영이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며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어요.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의 부드러운 손길이 준호의 얼굴을 얼루만졌어요. 처음이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주우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준노를 놀란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들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어요. 새벽 안개가 강위에 피어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탐구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준노에게는 인생 최초의 경험이었고 소영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온기였어요. 일요일 아침 소영과 준노는 연인처럼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밤새 함께 보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펜션 식당에서 함께 조식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소영이 준노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을 본 펜션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작은 시장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기가 좋죠. 네, 정말 평화로워요. 준우가 대답하며 소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런 행복한 기분 처음이에요. 소영이 준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두 사람은 잠시 쉬었어요. 산중턱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준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행복했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소영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졌어요.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위축된 목소리를 듣는 준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남자 목소리가 소형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전화가 길어지면서 소형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친정에서 놀 생각이야? 이제 그만 들어와.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렀어요. 네, 엄마가 좀 더 있다가 가라고 하셔서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집안일은 누가 해, 빨리 들어와. 전화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내일 아침. 오늘 당장 와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러졌어요. 버스. 시간이 이미 지나서 소영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핑계는 집어치워 택시 타고라도와 전화를 끊는 후 소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가려고 했는데 계속 미뤘어요. 그녀가 준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더 있고 싶어서. 소영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20년간 매일 들었거든요. 소영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엄마도 눈치 보시고 저도 죄송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을 걸었어요. 현실이 서서히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몰래라도 만나고 싶어요. 소영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조심스럽게 만나요? 소영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준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의 소영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포옹을 요청했어요. 두 사람이 꼭 안고 있는 동안 소형의 향기가 준호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그녀가 준호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각자 다른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서로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준호는 그날 밤 내내 소형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준호는 소형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나 보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좀 쉬고 왔더니 기분이 좋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준호는 휴가 후영과 몇 번의 뜨거운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서로를 다시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형의 떨리는 손과 준호의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적한 공원을 거니며 서로의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소영이 준호의 팔에 기댈 때마다 둘 다 시골에서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더욱 은밀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모텔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어요. 소영은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열정을 준호에게서 느꼈고, 준호는 45년 인생 최초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소영은 항상 시계를 보며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은은한 향수 냄새, 준노의 따뜻한 체온,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금지된 사랑이기에 더욱 불타올랐고 위험하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도 위태로운 2주가 흘러간 어느 날 최 부장이 준노를 불렀습니다. 최영철 부장은 55세의 회사 고참으로 평소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술 한잔 어때? 최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람 요리 솜씨가 좋거든 한번 맛보라고. 주우는 별 생각 없이 승낙했어요. 우리 마누라도 구경시켜줄게.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봐라. 최 부장의 제안에 준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퇴근 후 최 부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간 평수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최 부장이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좀 내성적이야.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세요. 준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영이었어요. 어떻대? 두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우 역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마누라 소영이야. 최 부장이 태연하게 소개했습니다. 시골 친정 다녀와서 살이 좀 쪘네. 그 순간 준노와 소영은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준노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모두 뒤죽박죽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은 후 최 부장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소영아 맥주 가져와. 아내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최 부장. 안주도 빨리 차려. 소영을 하인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며 준노의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좀 두네. 뭘 시켜도 느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 맥주와 안주를 가져오자 최 부장이 또 소리쳤습니다. 김치는 왜 안 가져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소영의 어깨가 움츠어드는 걸 본 노는 참기 힘들었어요. 저녁 내내 최 부장은 아내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답답해. 소영이 말하려 하면 최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사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준호는 소영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준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노는 잠들 수 없었어요. 부장님의 아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준호가 떠난 후 최 부장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최 부장은 소파에서 맥주를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술로 인해 붉어져 있었어요. 최 부장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어? 그가 소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부하 앞에서 창피하게 소영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아내들은 남편 세워주는데 넌 맨날 기죽여. 그의 목소리가 거칠러졌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소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말투부터가 그래? 최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도 못 나는 주제에 건방져. 그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에서 제가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이 일어서서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또 그 소리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러졌습니다. 그럼 왜 검사는 안 받으세요? 소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닥쳐. 너희 집안 여자들이 원래 그래? 최 부장의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고 너도 그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소리만 들어야 하나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싫으면 나가. 누가 너 같은 여자 거들떠 보겠어? 최 부장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쳤어요. 내가 먹여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소영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와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준호도 부장님에 대한 죄책감과 소영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회사에서의 위치와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소영과의 만남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소영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연락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은 그 문자를 받고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다시 같은 마을을 찾았어요. 그동안 소영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6이 된 준호는 여전히 독신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승진하여 차장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최 부장과는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상사와 부하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에 대한 태도를 알고 난 후로는 존경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골마을 북카페에 들어선 그는 1년 전과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는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같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같은 원두향이 났어요. 책을 펼치고 앉아있던 준호는 문득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소영과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달콤했던 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믿기지 않게도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에 없던 환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소영도 준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이네요. 소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1년간 견뎌온 고통과 마침내 찾은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네, 정말 놀라워요. 준호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1년 전 그날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서로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이혼했어요. 3개월 전에 소형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마음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준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1년 내내 당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 아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왜 갑자기 연락이 없어졌는지 이해 못했어요. 소영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형의 손이 테이블을 위해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 어떤 삶이 가능한지 보여줬거든요. 그 생각들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세요? 준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작은 원룸이지만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년 전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펜션 주인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작년에 왔던 그 부부분들이시죠? 또 오셨네요? 네, 다시 왔습니다. 준노가 소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부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당신 때문에 사는 이유를 찾았어요. 준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죄책감도 걱정도 없이 온전히 서로만을 위한 키스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죠? 준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억압받았고 당신은 45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준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저도요.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영이 미소 지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늦게 와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존중하고 치유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깨달으며 그들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서로의 손을 잡고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큰 힘이 됩니다.